좀 전에는 제가 뭐예요? 읽은 책 자랑을 했고요. 이제는 번역한 책을 얘기를 할 건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미음사본으로. 제가 이거를 번역하게 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까라마조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랬어요. 1권은 주황색, 2권은 청록색, 3권은 이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각각 이제 다르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석사 논문을 민음사 회장한테 붙였어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우편으로 붙였어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진짜 놀랐는데 직접 전화를 주신 건 아니지만 그 말단 편집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국문과를 졸업한 선배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뭐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지만은 재밌게 잘 읽었고 논문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서로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멘트였는데 그게 말하자면 민음사하고 첫 인연이었고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인가 있을 때 민음사에서 이 세계문화 전집을 이른바 런칭했습니다. 1권이 뭐였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인가요? 그 다음에 괴테의 이피게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딱 그거를 보자마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사과정 있고 유학을 러시아로 가려고 뭐 국비 장학생 시험 보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그 출판사 주관이 누구였냐면 시인이기도 한 박상순 이제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 저보다 젊은 나이였네요. 생각해 보면. 자, 찾아갑니다. 저 이거 번역하겠다고 까라마조프가 형제도 저 시켜주세요 한 거예요. 그럼 네가 누군데 거기서 뭐 박상순 선생님이 아이고 그래 정말 이 도끼도 네 도끼다 네가 가져가라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가진 미천이 뭐였냐면 도스토옙스키 악령을 연인책들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그 정도 이력이면은 좀 먹히지 않을까 해서 간 거예요. 또 악령을 번역하게 된 건 또 다른 또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제가 노력해서 말하자면 이제 얻은 번역인 셈인데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박상순 선생님이 뭐 확답도 안 주시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 가는 게 무척 중요했기 때문에 출판사에 죽치고 앉아있고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있는데 고은 시인이 왔어요. 고은 선생님이 그때 무슨 일인지 방문을 하셨는데요. 시인 고은은 뭐 민음사의 아주 주된 필자 중에 하나니까 고은 선생님이 오시니까 막 편집자 저기 편집부 직원이 막 책도 챙겨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박상수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이 친구는 소설도 쓰고 러시아 문학도 하는 친구인데 지금 유학하려고 모스크바 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고은 선생님이 또 덕담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러시아 문학 공부한다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되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요는 뭐예요? 저는 이거를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란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오라고 했죠. 네, 3년 뒤에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말을 또 잊지 않고 박상순 선생님을 또 괴롭혀가지고 번역하게 해달라고 잘할 자신 있다고 들이밀어가지고요. 결국에 제가 계약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30살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귀국하자마자 번역을 이제 맡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번역을, 왜냐하면 다른 강의를 서울대에서만 2개를 하고 진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이것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2년 만에 초고를 잡아가지고 이제 넘기고, 미름사에서도 그때 원래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을 먼저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원고가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제가 하게 됐죠,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까라마조프가 원고가 들어왔으니까 거기도 이제 일사천리로 편집을 해가지고요 이제 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뭐 공들인 이제 작품이었는데요. 편집자하고 제가 둘이 같이 저랑 비슷한 연배의 이제 젊은 편집자였는데 둘이 같이 되게 막 담배 피워가면서 주말에도 교정 보고 교정지 주고받고 굉장히 추억이 많은 번역이에요. 같이 그 여기 편집자 그때 중앙대 근처 살아가지고 상도동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 뭐야 지금은 없어졌는데 놀부 부대찌개 그런 것도 먹고 진짜 추억이 많은 이제 책인데요. 번역을 이제 해가지고 냈는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점은 너무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진짜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요 셋 다 보라색인 책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많이
수정이 돼가지고 보시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책이 여러분 뚱뚱하죠, 그죠? 벽돌 책이에요. 이런 책을 하다 보니까는 오역이라고 명백하게 이건 오역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거 한 두세 개, 서너 개는 제가 다 수정을 했고요. 맨 처음에 발견된 오역은 뭐였냐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이 스코토 프리고니옙스크예요. 딱 한 번 명명됩니다. 그거에 주석을 제가 달면서 가축들을 쫓아내는 곳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대충 그 주석을 달았는데 번역가인 이세옥 선생님이 그거 선생님이 틀리셨더라고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가축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워이 워이 하면서 가축들을 몰아가는 곳이니까 가축을 키우는 곳이에요. 가축 시장이거나. 그래서 완전 반대로 이제 어쩌면 사소한 것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러저런 조금 불편한 것들 그런 거 이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판으로 오면서 또 뭐를 바꿨냐면 여기가 수도원이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을 제가 이제 불교에서 가지고 와서 한 걸로 이제 승방 이런 것들 바꿨는데 많이들 그것도 이제 승복 이런 것도 수도사복인가 이런 걸로 해서 현대정서 하니까 되게 옛날 번역 같은데 거의 이제 처음 번역 나온 걸로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감각, 언중, 언어 대중의 언어 감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어주시면 이제 좋겠고요. 추억이 되게 이제 많은데 박상순 선생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맡았을 때 뭐 해봐라 이제는 학위 받아도 왔고 이제 하니까 너 해라 해갖고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 제가 번역하는 도중에 선생님이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뭐, 네, 그 책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못 보셨지만, 제가 고마운 마음이 되게 있어요. 이 번역을 믿고 맡겨주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밖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번역을 맡기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러시아 문학에는 혹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그런 거 없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얇으면서 유명하고 잘 썼고 잘 팔릴 것 같고 그런 거 없냐고. 그래서 저는 장편이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두꺼운 장편 번역할 거라고 그랬더니 박상순 선생님이 그러면 영경 씨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4, 5평짜리 원룸에 사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한 말로 제가 그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인 박상순을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박상순의 시를 좀 찾아 읽고 시인 박상순을 이제 저 혼자 말하자면 연구를 한 거죠. 하고서 이제 그때 그 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온 이제 여자 사람이죠. 여자 사람한테 그런 충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번역이 좋지만 좀 얇으면서 무게감도 있으면서 잘 팔리만한 그런 걸 번역을 해야지 네가 먹고 살 거다. 그쵸?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좋지만 사실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고 박상순도 시인이기 때문에 그 소설가 창작을 한다는 거에 또 난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밥벌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데 그 부분이 번역으로 해결이 되려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임원진 픽일 거예요. 제가 어쩌면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한 거기도 한데요. 이런 책인 거죠. 요렇게 얇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톨스토이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번역을 해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야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그 다음에 뭐 톨스토이도 다 뭐 안나 까레니나처럼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작가들의 1작, 2작 말고 한 3작, 4작, 5작쯤 되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리즈가 잘 팔려야 되고 그 중에서 아주 잘 팔리는 책들이 또 있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품이 덜 든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짧아서 덜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까라마조프의 이거는 한 챕터에 한 장도 안 되는 약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런 따뜻한 충고를 해주셨고, 뭐 제가 번역가로 살고자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응원에 힘입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죄와벌도 제가 하게 됐네요. 그거를 맡았던 선배가 미루다가 아직 하지 않게 되고 혹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네. 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부지리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처럼 또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 이제 세 권짜리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읽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작품 전체를 통째로 다시 번역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출판사의 기획이라든가 네, 그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모르니까 또 얼마든지 뭡니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킬 또 의향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추억이 많은 예, 번역입니다.